저희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폭이 좀 좁아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오래 지속하는 인간관계 뭐 이제 1년에 가끔 한두 번 봐야 오히려 뭐 인간관계가 10년, 20년, 30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얘기로 사회생활에 지속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좀 유익하고 호감 있는 관계로 만드는 노하우 그런 부분 근데 너무 편하면은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뭐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뭐 비즈니스 뭐 아니면 사회생활이 다 인간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행복과 건강을 미치는 인간관계 그리고 지속하는 인간관계 뭐 신뢰 소통 공감 존중 그리고 불편한 관계 개선하는 거는 갈등을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실천과 적용 그런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단계이긴 하죠. 그리고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 85년간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가장 큰 요인은 강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는 생존율을 50% 이상 증가하고 인간은 50세 시점 관계의 만족도가 80세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이나 명성보다 관계의 질이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이슈로도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의 로버트 웰디버거라는 연구 책임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 가족, 지역사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첫 번째는 이제 노인 빈곤율 플러스 노인 고립의 증가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좀 삼독이라고 해서 삼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고립, 디지털 환경과 도시화에서 물리적 고립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은 뭐 담배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과 오해 있죠. 바쁜 일상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오해와 갈등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죠. 그리고 관계의 기술 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관계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 비밀, 지속적인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첫 번째 효율적인 효과적인 소통이에요. 솔직한 대화, 적극적인 경청. 효과적인 거.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표현하기, 솔직하게 언어 표현하는 거고 비언어적 신호의 주 기울이기,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기, 매일 작은 대화로 연결 유지하기. 일반적으로 나는 그 보통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거꾸로 이제 부딪혀서 소통을 해야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소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감과 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 그러려니 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좀 지지하는 거. 관계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건 어려운 시기인데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크게 강화하는 요건이죠. 그리고 신뢰와 존중이죠. 뭐 어떤 뭐 약속 지키기, 그리고 경계 존중하기. 개인적인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인정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일관성 유지하기, 일관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신뢰를 기반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일관성이고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유된 가치는 성장이에요. 공유된 가치와 성장. 함께 성장하기. 그러니까 공통된 성장 요소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공통 관심사, 활동 찾기, 함께 경험 도전하기, 그 공통적으로 성장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연성과 용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변화 수용력, 두 번째 유연성, 세 번째 용서. 이 변화 수용력과 용서가 겹쳐지는 게 가격 내려놓기, 유연성과 용서가 건강한 관계, 그리고 변화 수용과 유연성이라는 게 적응력. 이 플러스 회복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 수용, 유연성, 용서. 이거 감정이라서 감정을 내려놓는 표현이 좀 필요한 거고, 이제 여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 뭐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을 쓰는 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단순히 고마워보다는 구체적으로 고마워라는 표현을 쓰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기, 뭐 작은 선물이나 도움, 시간 투자 같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런 부분이 감사의 표현이고요.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발등을 한번 볼게요. 갈등 불편함을 기회로 선택하는 게 불편한 관계의 원인은 첫 번째는 소통 부족이에요. 자주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기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기대는 실망과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그 기대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기대에 충족하지 않으면 실망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누구나 이제 가치관의 차이는 있죠. 우선순위 차이랑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그리고 과거의 상처죠.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는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인정하고 대화 시작하는 게 솔직한 대화의 힘이에요. 솔직함. 근데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비난하지 않고 난 이렇게 느꼈다라고 표현하기.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짜증이 났다, 이런 부분이 화가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도로 가정하고 대화 시작하기.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지난번에 나는 무시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지난번 상황에서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어.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 표현하기는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 관점 이해하기, 보통 감정 인정하기, 그리고 독성, 긍정성 피하기, 이런 긍정적으로 이 결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감정 인정하기는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작은 행동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거, 진심어를 칭찬하는 거,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거, 취약함 공유하는 거, 감사 표현하는 거.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얘기를 했는데 나로부터 바꿈이 시작되는 거고 주변 사람을 바꿈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혼자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라는 게 치기 얽혔다는 표현인데 이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표현도 되거든요. 경계 설정과 존중이에요. 우스갯 얘기로 뭐 그 1년에 한두 번 봐야 10년, 20년, 30년이 간다 그런 거가 이유가 어느 정도의 경계를 서로가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명확한 경계가 필요한 거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 그 일관성 유지하는 거, 존중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뭐 예를 들어 지적하지 않고 너 때문이가 아닌 난 이럴 때 불편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좀 그 불편하죠. 그래서 좀 저랑 맨날 보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좋은데 왜 맨날 싸우고 맨날 이 친구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까? 그러니까 존중하는 소통 방식이 아니더라고.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이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대화할 때 그 지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관계를 개선이 아니라 관계를 깰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갈등 해결의 기술은 첫 번째 문제 정의하기, 해결책 브레인스토밍, 상호 이익 잡기, 그리고 합의 실행이 평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없고 뭐 친구들 많이 좀 폭도 줄어든 이유가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이익 관계에서 이제 인연이 얽혀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해결책 브레인스토밍하고 상호 이익 잡기, 상호에 성장하는 단계, 합의 실행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갈등 해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연구가 밝힌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 관계라는 부분이 하버드 대학교 85년 종단 연구는 인간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의 질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요. 고립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하고 그래서 삼독이라고 삼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고독한 것도 굉장히 그러다. 일반적으로 내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일부러 고독하는 경우도 필요하긴 한데 그 노인 때 고독한 거는 굉장히 힘든 고립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관계형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간관계 개선 계획, 뭐 예를 들어서 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다시 아이처럼 변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 있잖아요. 유치원 가면은 그런 것처럼 많은 친구들, 많은 사회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개선의 계획은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 그리고 첫 주.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느꼈다고 표현 사용해보기, 지적질하지 않기. 그리고 첫째 딸은 건강한 경계선, 상대의 경계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거. 그리고 갈등의 기술을 실행해보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관계 결정을 하는 거. 갈등이라는 게 해결이 칩으로 얽혔다고 해서 이게 풀면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 푼도 딱 풀리진 않죠.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저희가 사회생활에서 비즈니스도 결국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결국은 관계인데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비즈니스가 무조건 돈을 벌겠다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인정 안 하고 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순위 된다는 건 브랜드라는 게 사랑받는 관계, 존중받는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피터 드래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는 고객 가치 창조고 고객 가치 유지다. 네,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을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 창조 능력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고객 유지 능력. 쉬운 얘기로 고객을 그 친구 삼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을 지인으로 만들고 친구 삼을 수 있고 친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모든 브랜드는 결국 사랑받는 브랜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갈등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 나의 마음을 그냥 그려려니 하는 폭넓은 수용성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관계라는 표현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다 좋지는 않거든요. 살면서 안 좋았던 관계가 있고 다시 좋아지고 좋았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경계선들을 어느 정도 지키시고 상호 존중을 하고 지적질하지 않고 그러면은 관계가 계속 순탄하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 무료 세미나 항상 하는 거 광고 말씀드리고 이제 줌 오프라인 진행하니까 세미나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온라인 창업이 굉장히 리스크가 하지 않고 지속하면 할수록 많은 그 시너지나 그 모멘텀을 볼 수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실 수 있는 프로님 됐으면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